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6월 북리스트이고요. 소설 3권, 비문학 3권 준비했습니다. 소설 3권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김나연 작가의 휴먼의 근사치입니다. 출판사는 다산책방입니다. SF 소설로 작품은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리는 대재앙 이후의 디스토피아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한희소는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영화를 분류하고 적합한 태그를 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재앙 이후에 제한된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요. 이드라고 하는 AI가 메인으로 작동을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AI의 틀 속에서 인류 전체가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태거라고 하는 이 한희소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 필요가 요구되는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희소의 태그가 오류를 계속 만들게 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해고를 당한 상태에서 반대로 한희소가 이드에 대한 비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서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고 본인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속에서 AI 세계에서 인류와 AI뿐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들이 각 인물들로 하여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이제 챗GPT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여러 좀 생각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의 이 사회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와 역할, 인간이 살아있음을 비롯한 여러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이 남는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성인아 작가의 혼모노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성인아 작가의 단편집이고요. 굉장히 독특한 설정을 담고 있는 7개의 단편이 들어 있습니다. 줄거리를 짧게만 남겨보면 김곤이라는 감독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 작품 전시를 위해 한국에 온 한국계 미국인이 주인공이 겪은 한국을 다루는 스무드, 신기가 빠진 무당이 진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혼모노, 취조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광기인 구의 집, 가월동 98번지, 결국 부정적인 의미로 무난해져가는 회사 생활을 그리는 우호적 감정, 딸의 출산을 두고 시부와 나의 더 큰 한 시절 갈등을 다루는 잉태기, 결국 멀어져가는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메탈까지 각 작품마다 독특한 쌉싸름한 맛이 느껴지는 소설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무드까지, 두 번째 소설까지 읽고 나서 느낀 솔직한 심정이, 이 총체적인 환장함은 뭘까? 나의 이 도덕성이 박살난 느낌, 이 느낌은 뭘까? 이 느낌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껴지는 연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작품마다 어떤 작품은 도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어떤 작품은 인간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는데요. 이 도덕성과 인간성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무너뜨리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해가는지, 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게 만드는 7개 단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요, 윤고은 작가의 도서관 런웨이입니다. 출판사는 현대문학입니다. 소설은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여행사를 그만둔
안나가 있고요. 그리고 안나의 친구이자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 유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진 사이이지만 이래저래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사이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안나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 사라진 안나를 찾는 과정에서 AS 안심 결혼보험이라고 하는 보험 상품과 이 상품을 둘러싼 사건들이 유리에게 발견이 됩니다. 정확히는 안나가 미리 알려준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보험과 보험 약관집과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건들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유리가 안나의 행적을 추적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 도서관 런웨이라고 하는 제목은 사실 이 안나의 어떤 행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인데요. 다만 이게 소설 전체를 읽어보면 도서관 런웨이가 굳이 이 소설의 상징, 대표 상징일 필요가 있는가, 제목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약간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연결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AS 안심결혼보험이 제목인 게 더 직접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보험을 둘러싼 이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하다 보면 후반부가 조금 아쉬운 작품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게 뭔가 좀 변했잖아요. 무엇인가 꽤 변했는데 이 변한 지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어서 약간은 좀 흥미로운 소재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힘을 가지는 것, 그 과정을 그려볼 수 있어서 좀 흥미롭게 읽게 된 작품이기는 합니다. 다만 좀 후반부가 아쉬웠던 것과 보험 약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 쉽지 않음이 사실 소설 속에도 좀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요, 비문학서적이고요. 소개할 책은 주니어 대학에서 나온 평행 역사 수업입니다. 실제 역사 수업을 지금 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의 합작이고요. 현재 역사라는 과목이 중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역사 과목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세계사와 한국사를 한 권에 아울러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2 세계사와 중3 한국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처음 이렇게 등장했었던 이유 자체가 세계사랑 한국사를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합쳐서 봄으로써 통찰력을 얻고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왔던 건데요. 현재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본다 라는 취지에서 그 목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나왔었을 때 사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엮는 게 용이하게 교과서가 서술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각 교사별로 개별적으로 좀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 고민을 했던 것에 대한 산물로서 나온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자체가 14개의 주제를 선정을 해서 한국사로 내용을 시작해서 세계사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역사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주제인 종교, 인간의 삶에 스며들다 에서는 불교로 시작을 해서 크리스트교의 내용으로 전개를 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공통점과 그리고 한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포괄해서 비교적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사로 엮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특정 주제를 다룸으로써 적절한 좀 분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로 시작해서 세계사로 끝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실제로 이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림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볼 수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분들뿐만 아니라 성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이어서 소개드려 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은 곰곰멍고 시리즈이고요. 이지유 작가의 우주 언박싱 그리고 지구 언박싱입니다. 출판사는 휴머니스트입니다. 곰곰멍고는 휴머니스트 출판의 청소년 도서 시리즈이고요. 비문학과 문학 등 장르를 아우르고 주제 또한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사 분야랑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요 두 시리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과 주제로 이루어진 시리즈이고요. 난이도도 꽤 괜찮아서 청소년분들에게도 읽기 좋고 성인분들도 어떤 분야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주 언박싱과 지구 언박싱은요, 이제 과학 분야로 보이시죠? 그 중에서도 과학사에 대한 책입니다. 우주 언박싱은 이제 1900년대 우주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과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주와 관련해서 상식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주에 대한 이론들이 근래에 어떻게 구성되었고 증명되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구 언박싱의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여러 학자들이 지구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된 이 과정들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리고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지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에 대한 감상을 좀 함께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을 기준으로 따지면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굉장히 큰 규모의 탐구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거대한 것, 그러니까 우주를 보기 위해서는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땅 혹은 더 작은 요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주의 시작, 나이 등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우주를 관찰하는 것, 망원경을 사용해서 더 멀리 바라보는 것,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소나 헬륨처럼 화학에서 다루는 원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주, 지구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물화생지라고 부르는 이 과학 분야의 모든 정보들을 여러 규모로, 여러 크기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점이 굉장히 경이롭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탐구를 해가는 많은 과학자들이 좀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러다임 변화랑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책에서 이제 이 우주 언박싱에서 먼저, 이게 우주 언박싱의 번호상 먼저거든요. 먼저 아예 제시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과학 분야도 굉장히 보수적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혁신적인 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실제로 지동설도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늦추어진 부분들도 있었고요.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빅뱅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라고 하는, 고정된 우주가 아닌 계속해서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꽤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도 어려웠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변화든 어렵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읽혀서 굉장히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그 이론들이 결국 자기 자리들을 또 찾아갔잖아요. 이러한 점들을 또 생각해 보았을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운 변화들을 또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낙관이 또 같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 솔직히 잘 모르더라도 읽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저처럼 인문계이신 분들, 과학에 대해서 무언가 조금 더 알아가고자 하는데 아직 과학 이론은 약간 어렵다, 접근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실 때, 그럴 때 조금 더 익숙한 체계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책들이어서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 6권의 책 소개해 드렸는데요. 6월 북리스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본다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사실 오늘은 소설책들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이게 독특한 소재들이기도 했고, 그 소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더 정보를 읽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했고 해서 조금 더 어려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비문학이 청소년 도서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청소년 도서라고 해서 꼭 청소년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과 배움을 만들어주는 책들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으로 나온 책이라고 해서 그 대상에 꼭 갇혀 있을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도 책들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